자, 이번 시간에는 학령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령기는 7살에서부터 18세까지. 그래서 초기 학령기와 후기 학령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초기 학령기 아동에는 학교 생활과 또래 집단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 이상 원가족에게만 머물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리적 세계를 확대시켜 나가는 그 시기죠. 그래서 가정에만 머물지 않고 가정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시기. 그리고 이때에 새로운 문제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문제 해결 기술과 능력 발달이 도모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초기 학령기 아동 요 시절에 그러니까 청소년기 바로 전이에요. 그래서 이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리적 세계를 확대시켜 나갈 때에 새로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문제 해결 기술의 문제 해결 기술과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에서 후기 학령기는 개인의 정체감과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사춘기와 함께 나타나는 신체적, 성적, 사회적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후기 학령기, 이 청소년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청소년기에 사람들은 이 사춘기를 통해서 청소년기는 첫째는 자기가 누구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확히 누군가를 알 수 있는 이 자아 발견이에요. 자아 발견이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청소년 때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자기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살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이 삶에서,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기에 자기를 분명히 알고 지나간 사람과 청소년기 때 자기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그냥 시간으로 흘러간 사람과의 차이는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청소년기에서 자기를 정확히 안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데 성공을 하는 사람들. 근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이 자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청소년기 때 자아 발견이 안 된 사람들이 성공하는데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기에 자기를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발견했으니까 자아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돼요. 확립. 그래서 자기를 발견했으니 자아 정체, 내가 누구냐? 우리가 이제 내가 머무르는 거죠. 나로서의 또 하나 분명한 나. 자아 정체, 내가 머무는 근본적인 이게 나. 그러니까 흔들릴 때 나를 정확히 볼 수 없는데 내가 정체하고 있을 때 나를 정확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자기가 확립을 시켜갈 수 있어야 세상에 살면서 사회에 나가서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과연 여러분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은 청소년기에 자아 발견이 안 된 사람이고 자아 정체성 확립이 안 된 사람이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중요한 것은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만나는데 인생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뭐냐면 나를 만나는 거야. 나를 만난다. 자아 발견이라는 것은 나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먼저 만나서 나를 먼저 알아야 그리고 나서 다음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갖게 되는데 나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내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인간관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을 만났습니까? 나를 분명히 만난 사람만이 나를 알아. 나를 못 만났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나를 만나야 되는데 나를 만나지 않고 딴 사람만 자꾸 만나려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커서도 성장을 해서도 늙어서도 내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흔히 이럽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나는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를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자아 정체성 확립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후기, 학령기, 청소년기 때는 개인의 정체감, 이 자아 정체성, 이 정체감과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다. 그리고 사춘기와 함께 나타나는 신체적, 정적,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청소년 시기, 청소년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비장애 아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요거를 제가 쓴 거 요거를 반드시 한 페이지 속에다가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 페이지 수를 넣을 때니까 너무 빡빡하게 쓰면은 여러분들이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20줄 정도 이렇게 그날 배운 그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20줄 정도 쓰면 되는데 그 20줄 정도도 쓸 때에 큰 글씨를 쓰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그걸 다 쓰려고 그러면 그 한 페이지 갖고 모자라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리포트 이거 내는 요것은 여러분들의 출석을 지금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페이퍼 내는 것을 보고 출석으로 인정을 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여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그게 한 페이지를 막 써서 내는데 그게 하루 걸렸다는 사람을 제가 전화로 들었어요. 그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에요. 그걸 다시 요약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이 잘 듣고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래서 간단하게 그것을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를 만들어서 내시면 굉장히 부담이 없을 것이고 또 저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점수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요거 지금 제가 청소년기에 지금 제가 칠판에 써준 거 있잖아요. 요거를 그 안에다가 삽입을 해서 넣으시면 강의를 들었구나 이렇게 쉽게 판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학령기에 비장애 아동과 상호작용하고 그러니까 청소년기의 장애 아동은 비장애 아동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죠. 그리고 함께 학습을 하면서
사회화의 기회가 제공된다. 그리고 장애 아동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서 비장애 아동이 장애 아동을 편견 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받아들이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학령기에 이 장애 아이들이 비장애 아동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울려야지 이 비장애 아동들도 뭐 장애인도 우리하고 똑같구나 이걸 인식하게 되는 거지. 만약에 그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지 않고 어느 날 사회에서 갑자기 만났다 그러면 굉장히 편견을 갖게 되고 또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사회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이 장애 아동은 비장애인과 상호작용을 해라. 상호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참여해서 비장애인 아동들이 편견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장애 청소년의 경우는 자녀의 장애를 보살펴 주려는 부모의 행위에 따라서 이 시기에 공통적 발달과 합인 자녀의 독립과 정체성 확립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건 뭐냐면 장애를 가진 부모님이 자기 자식에게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너무 세밀하게 간섭하고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스스로 발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뺏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내 자식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신경이 더 쓰이죠.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죠. 그렇지만은 너무 부모님이 장애 아이를 부둥켜 안고 그를 감싸고 이렇게 돌면 이 아이가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아이가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비장애인들과 함께 놀 때 그냥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부모가 더 좋은 거다 이거죠. 내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칠까봐 막 이렇게 안고 끌어안으면은 결국은 그 아이는 사회성의 독립과 이 정체성 확립이 제한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 청소년의 발달 과정은 더욱 복잡해진다. 일상생활에서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욕구와 독립을 하려는 욕구 사이에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죠.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갈등 상황이 일어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장애 청소년이 발달 과정을 할 때 비장애인들도 물론 복잡하지만은 장애인들은 부모와 일상생활에서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해. 부모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또 부모가 도와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독립하려는 욕구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노력하는 그 시기에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모는 더 보호하려고 하는 이 애착, 부모의 애착. 그 다음에 이 장애 청소년은 부모의 애착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사회적 독립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서 굉장히 방황하고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또 이것 때문에 고민을 더 하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여기 학령기에서 겪게 된다는 거예요. 장애 청소년의 경우에 이런 갈등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18세 이상이 이제 18세까지가 우리가 이제 학령기로 봤어요. 자, 이제는 18세 이상이에요. 18세 이상이면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8세 정도면 고3이고 18세 이상이면은 이제 대학에 1학년에 정도 들어가잖아요. 자,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성령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성인. 그래서 성령기. 이 발달 단계상 성령기의 특성은 성숙이죠. 성령기에는 뭐 다 잘하지 않습니까? 다 성장을 신체적으로 또 이 정신적으로도 많이 발달을 거의 다 한 거죠.
자, 그래서 성령기의 특성은 성숙과 독립이에요. 이제는 컸으니 부모를 떠나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숙과 독립이 특성이다. 자, 이것은 자신에 대한 개인적 보호와 편안한 환경을 조직하고 계획하는 책임을 함께 의미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 성령기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신에 대한 개인적 보호예요. 지금까지는 부모가 보호를 해줬어. 그런데 내가 부모의 보호를 받지 않고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보호가 그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는 보호가 필요 없는 편안한 환경을 조직하고 계획하는 그런 책임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성령기가. 그래서 성령기에 도달한 청년이에요. 이제는 대학교 1학년이면 청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기에 도달한 청년은 발달적, 사회적, 그러니까 이 생리적 발달이에요. 여러 가지 또 발달을 해요. 정신적 발달, 이런 발달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직장과 자신이 만든 가족으로 사람의 중심이 옮겨갈 것이 기대되며 이는 장애를 가진 청년도 예외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요 성령기에 도달한 청년이 뭐예요? 발달적 사회적 측면에서 부모로부터 분리하잖아요. 독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 독립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혼자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직장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직장. 그래서 요 성령기에 있어서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성령기 때부터 자기가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 직장을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에 따라서 대학도 그 학과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리고 인생을 또 어느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때 성령기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령기가 오기 전에 이미 학령기, 청소년기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이 누군가를 확립할 수 있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성령기에 진격할 수 있고 그 꿈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건데, 청소년기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성령기에도 한참을 방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직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직장이 해결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도 가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결혼을 하게 돼서 가족을 만들어서 이제는 사람의 중심이 옮겨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또 장애인 청년도 또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 청년기에서 있어서는 이게 이제 신체적 또 사회적 이런 발달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직장을 구하게 되고, 또 직장을 구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결혼도 준비를 하고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시기,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죠. 자, 성령기에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에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기에 어른이 돼서 장애를 갖게 된 사람. 그래서 어른이 돼서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은 장애를 가지기 이전에 자기 셀프 이미지, 자기 상과 정체성 확립을 이미 발달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했다. 자, 그래서 장애를 가지기 이전에 자기 상과 자기가 있잖아요. 내가 장애 이전의 나, 그 이전의 나와 또 이전의 나에 대한 정체성 확립, 이 발달 과정을 이미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장애로 인해 새로이 형성된 관계성은 아직 약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장애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옆에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아직 미약하단 말이에요. 시작에 불과하죠. 자, 그래서 아직 약할 수 있으며 종종 장애인의 문화에서 생존하지 못하거나 장애인의 문화에서 이제 뒤처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상실감, 이것은 심리 장애 자체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애인들이 육체가 신체적으로 장애가 되는 것은 이게 뭐 좀 불편해서 그렇지 참을 수 있는데, 이 정신적으로 막 장애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원하지 않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심리적 장애, 이 심리적 장애, 이것이 그 장애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상실감, 이거로부터 심리적 장애가 올 때에 여기서 많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은 육체적 장애를 가진 장애는 정신적으로도 장애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육체가 장애라고 해서 정신도 장애가 돼버리면 이 참 진짜 장애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육체가 장애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신도 장애인 사람들이 또 있어.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육체는 비록 장애라 할지라도 정신만큼은 살아서, 정신만큼은 비장애인으로서 건강하게 나갈 수 있다면 육체 장애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체 장애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육체가 장애인데 정신적인 것까지 장애가 됐을 때 그게 참 이게 안타까운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이 성년기를 지나서 중장년기예요. 중장년기 하면은 이제 뭐 나이도 이제는 한 40 정도, 40 정도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4, 50 정도 이렇게 된 거예요. 4, 50 정도. 그러면 이제 중장년기에 이 시대는 시간과 에너지를 가족에게 투자하죠. 결혼을 했으니 가족에게 이 에너지를 투자한단 말이에요. 시간하고. 그리고 점차 외부 시계가 삶의 초점이 되죠. 그래서 밖에 것이 삶의 초점이 되고 그 결과 지역사회에 깊이 관여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요때는 내 가족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서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웃까지, 외부까지도 이렇게 관여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왜? 내 가족을 또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 자, 이 시기 중요한 과업이 있어요. 이 중장년기의 중요한 과업이 뭐냐면 업적을 만들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자, 40대, 50대가 되면 그래도 자기의 업적, 성공, 아니면 자기의 어떤 뭐 역할, 이런 것을 과감하게 실천하고, 그리고 내가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요게 과업이다 이거예요. 발달 과업. 그래서 요때에도 3, 40대에도 요거 4, 50대까지 요거를 해결해야 그 다음에 이게 미해결 과제가 안 돼서 무의식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이때 실패하게 되면은 인생에서 남은 노년도 힘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노년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년이 되기 전에 요때 요 과업, 중장년기 때의 과업이 뭐예요? 업적을 만들고 사회에 기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업적을 만든다. 내가 업적을 만든다 그러면 내가 어떤 하는 일을 성공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사회에 기여한다. 내가 성공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이때는 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노년에 자기를 비관하게 되고, 또 노년에 자기를 굉장히 자존감에서 떨어지게 되고, 결국 노년에 비참한 노년을 겪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중장년 시대에, 중장년기 요 시대에 성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 성공을 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회에도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애를 수용하고 자신의 삶에 통합시키는 것을 학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이때 중장년기 때에 자기 장애를 이제는 수용을 해야 돼. 나는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이걸 수용하고요. 자신의 삶에 통합시키는 것을 학습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내가 비장애인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장애를 갖고 어차피 살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또 이 환경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장애라는 것을 이걸 수용하고 통합시키는 자기와의 인생에서 통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시기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성장과 더불어서 세계와 자신의 생애에 대한 통찰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성장과 더불어서 세계와 자신의 생애에 대한 통찰이죠. 그래서 내가 세계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도 환경 속의 인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런 것들을 기회를 제공하는 시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애인과 생애주기 접근해서 지금 중장년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펴보았습니다.